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지학사 4-1단원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을 배우는 날이라서 지문보다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그 사용된 단어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이나 적용된 한글 맞춤법을 확인해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지문 자체보다는 문법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변동과 맞춤법을 동시에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의문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 단어에 나타난 의문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발음과 실제 올바른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말따가 있는데, 지금도 밖에 보면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말따를 올바르게 발음하면 원래 막다인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말따, 맑고, 맑구나 이렇게 쓸 텐데, 맑고나 맑구나는 맞지만 막다가 맞습니다. 뒤에 기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리을로 발음하지 않고 기역 받침을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에 드러난 의문 변동은 확실히 평소에 쓰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의문 변동의 종류의 개념을 묻는 문제, 이것은 밑에 있는 지문에서 또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날개처럼 해서 의문 변동 현상을 개념화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올바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 첫 번째로는 의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의문 체계 자체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시험에서 한 번은 다뤘을 거기 때문에 외운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의문 변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이 달라지는 까닭이라고 하는데, 의문 변동은 어째서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라하고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선생님 발음한 것처럼 신라라고 발음하는 거랑 신라라고 발음하는 거랑 어때요? 이쪽이 훨씬 더 편해요. 이쪽이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 변동은 간단하게 말하면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 보시면 첫 번째로 슬그머니 달라지는 의문,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건 A라는 의문이 의문 변동의 결과 B라는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것의 종류로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 구개음화가 있다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를 많이 가르치고요. 이거 외에도 학교 선생님이 혹시 다른 걸 수업하셨다면 그것도 학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국민이 발음할 때 국민으로 되는 이런 예시가 있고, 각각이 어떤 의문 변동인지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요 4개죠. 요 4개의 단어 같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 또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나오는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의문 변동을 이해 못했지만 프린트랑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달달달 외워두면 거기에 사용된 예시가 시험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 똑같이 하면 또 시험이 좀 쉬워질 수 있어서 다른 단어들을 넣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프린트 교과서에서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워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국민이 어째서 비음화냐? 바뀐 걸 보세요. 기억이 이응으로. 지금 여기 A, B에 대응하는 게 기억에서 이응으로 되었어요. 자, 기억은 음운 체계를 나눠봤을 때 자음 중에서도 파열음이라는 것에 들어갔었어요. 음자는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발음되는 이응 받침, 이응은 비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요. 그 말은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이 되었구나. 그래서 비음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칼날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었죠. 니은에서 리을. 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니은은 비음에 들어가고 리을은 유음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현상은 유음화가 돼요. 된소리 되기는 사실 이거는 한자식으로는 경음화라고 하고 그런 용어를 안 쓰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출판사에서 된소리 되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것은 말 그대로 된소리가 아니었던 기억이 된소리인 쌍기억으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지 같은 경우는요,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뀌는데 조금 독특한 건 디귿이 아니죠. 디귿하고 지읒이 자음 간의 영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음화는 기억에서 이응으로 항상 바뀌지 않거든. 뒷글자가 미음으로 이어졌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식화 해보자면 기역과 미음이 만났을 때 이응과 미음으로 바뀌는데 기역은 항상 바뀌는 게 아니죠. 뒤에 미음 또는 니은이 이어졌을 때만 바뀌어요. 여러분들 받침에 기역 들어가는 예를 들면 악,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마, 악녀, 악마, 이런 말 해보면은 발음상 이응으로 바뀌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주할 때 쓰는 악기, 이때는 기억이 안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음운 변동은 일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디귿과 지읒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 써볼까요? 디귿이 뭐랑 만나야 되냐? 바로 이랑 만났을 때 원래는 당연히 디귿 이를 같이 읽으면 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 안 읽어요. 지라고 읽는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굳이, 해도지 뭐 이런 말들 디귿 받침을 쓰지만 지읒으로 읽어줘요. 또 여기에 예시 단어에는 없지만 티읕이 올 경우에는 같은 원리를 적용하되 소리의 세기를 고려해서 치읒으로 바꿔줘요. 예를 들면 같이 가 할 때의 치, 그게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구개음이라는 것은 연구개음에는 기역, 쌍기역, 키읔이 있고요. 경구개음, 딱딱한 입천장 소리에는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고 그 중에 현대국어에서의 구개음화는 디귿이 지읒으로 되는 이 현상을 가리키지만 중세국어 여러분들 언젠간 다 배우게 됩니다. 어렵지만 중세국어의 구개음화는 기역과 디귿 간에서도 일어나요. 대표적인 건 한국인이 꼭 밥 먹을 때 반찬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인데 김치도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김체에서 김치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기역도 중세국어엔 있었구나. 나중에 중세국어를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대국어의 음운 변동을 배우기 때문에 국외음화는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과 만났을 때 각각 지와 치로 읽어주는 이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아래 세부사항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려가 볼까요?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은 위에 얘들처럼 바뀌기도 한다. 교체 현상. 자, 교체 현상 한 뒤에는 지금 비음화부터 국외음화 현상까지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심화 설명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선 비음화는요, 여기 나오는 대로 공식을 써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과 만났을 때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돼요. 이게 비음화인데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나왔지만 이런 단어도 비음화로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 종로, 네, 저기 그 경복궁 있고 뭐 이 주변이죠. 저기 창덕궁 있고. 자, 종로에 가보시면은 네,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발음을 해보자. 종로라고 발음이 될 겁니다. 여기서 불편하게 종로, 종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외국물 잘못 먹은 사람 같으니까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발음이기 때문에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변화의 양상을 보면은 이응과 리을이 만났을 때 이응과 니은으로 되었어요. 리을에서 니은으로. 이것은 앞 글자가 미음 받침이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알기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삼라만상 할 때 삼라.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삼나라고 쓰는 게 맞아요. 삼라만상 할 때 삼나. 그래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어도 이런 미음이나 이응이 받침에 있고 뒷글자로 리을이 오면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으로 발음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둘을 같이 쓰면은 받침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이, 뒷글자에서는 리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받침에 기역이 오고 뒷글자에 리을이 오는 단어 뭐가 있을까? 바로 국, 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을 국룰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근데 발음이 애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룰,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네, 국룰은 국룰이라고 발음하는 게 국룰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응, 기역과 리을이 둘 다 바뀌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의 비음화는요, 교과서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거 요것만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종로라든지 국룰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비음화가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국룰 같은 경우엔 표준어가 아니죠. 신조어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예시 단어를 3개 정도만 알려주자면은 우선 독립, 그 다음에 협력, 그리고 백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예시로 있지만 선생님이 단연간에 강의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3가지가 많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단어 발음이 애매하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반드시 댓글에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딱히 안 하는 건 예외 현상 몇 가지만 제외하면 유음화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큼 아시면 돼요. 그럼 예외는 뭐가 있느냐? 등산할 때 가는 길, 뭐라고 하냐면 등산하고 길 로자를 합쳐서 등산로라고 하는데, 발음이 등산로가 맞을까 등산로가 맞을까요? 답은 등산로예요. 리을이 니은과 만나면 얘가 원래는 니은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째서 결과는 이렇게 안 되고 뒷글자인 리을에서 니은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이건 말하자면 몇 가지의 예외 단어들이 이런 적용을 하는데, 주로 세 글자 그리고 한자어들의 경우 이렇게 리을에서 니은으로 바꿔주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거 등산로 말고도 또 많이 나오는 거, 이 강의 듣는 학생들은 꼭 적어주세요. 공권력, 잠시만요. 네. 공권력도 공권력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딱 나눴을 때 권력이라고 할 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공권력이라고 할 때는 유음화가 안 일어나요.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임진에서 외자를 빼면 임진란이라고 하는데, 임진란도 임진난이라고 발음을 해요. 네, 임진난, 공권력은 그래도 좀 쓰는 단어인데 임진난은 자주 안 쓰이는 단어니까 암기가 필수로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된소리대기는 이러한 현상으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이 경우에는 발음을 해보면 원하지 않아도 발음 기관의 특성, 자음과 모음의 그 음운의 특성상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요. 네, 학 발음을 하려면 성대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뒷글자에 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아니면 시옷, 지읒 같은 소리가 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쌍기역이나 쌍디귿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이건 뭐냐? 신발을 신고 가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신발을 신고 가다, 꼬라고 발음을 하죠. 이런 현상이 어간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하다 같은 경우는 같은 신고여도 된소리대기가 안 일어나죠. 어간에서만, 즉 동사, 형용사 상황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인데요. 예를 들면은 소설에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갈등이라고 써놓고 갈등이라고 읽어요. 좀 특이하죠. 이런 것도 바로 이 된소리대기 규칙에 따른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마 아기 때 한 번 물어봤을 거야. 엄마, 갈등이라고 써놓고 갈등이라고 읽어요?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원래 그렇게 읽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한자말은 자연스럽게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읽어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음운변동 현상인지는 모르고 올바른 발음은 아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만약에 외국인 친구 토마스가 와서 이거 왜 발전이라고 읽어? 발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한테 원래 그렇게 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 중에 하나야 이러면 멋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국외음화에 대한 얘기예요.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외음화 자체가 또 아주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다만 이 모음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모음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홑이불은 혼니불로 발음하지만 밭이는 바치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면 밭이 넓다. 그래서 홑이불도 그러면 호치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본인이 물어보면서도 아마 좀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를 적용 안 해서 혼니불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가 다르냐? 이자는 보통 밭이 넓다 할 때의 이자는 주격 조사이죠. 혼니불 할 때의 이불은 품사가 뭐지? 얘는 명사예요. 그죠? 얘는 조사. 아이고, 사라고 썼네요. 조라고 좀 쓸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명사라는 품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바치의 이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불 할 때 이불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잘 때 덮는 천조가리를 이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국외음화 적용을 안 하고요. 의미가 없는 문법적인 역할만을 하는 조사라든지 또 어미라든지 접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국외음화를 적용해서 디귿이나 티읕을 바꾸어서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데간데 없는 음은 바로 탈락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탈락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선생님은 정말 좋아하는데 치킨은 닭으로 만들죠? 근데 닭이라고 할 때는 기역으로 발음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발음했던 닭 뒤에 으로가 붙을 경우에는 달그로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 써놓은 단어에 아래 거는 자음군 단순화와 같은 어떤 그 음운 변동 현상이 안 일어난 거고, 위에 거 닭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보세요. 자음 두 개가 받침에 쓰여 있으니까 자음군이죠. 변동 결과 기역으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단순해졌죠.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예시로 나온 게,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된 게 갑지다에서 비읍시옷, 담고의 리을미음, 갑하다, 흑가지, 칙범 같은 단어들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예시로 출제가 되었네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탈락 현상은 모음 탈락인데요. 크고라든지 크어라든지를 보면은 크고는 키읔, 으, 기역, 오 이렇게 되는데 커는 키읔 하고 으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다르구나. 크고, 크어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모음으로 이어질 때 으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모음이 이어질 때 으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다른 음운 변동이 적용되기도 해요. 그것은 단어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건데요. 크다 말고 예를 들면 쓰다의 과거형, 쓰었다는 과거형이 뭐냐면 썼다라는 형태로 쓰죠. 근데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써라는 말에 쌍시옷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쓰라는 말에 엇을 붙여서 만들어낸 게 맞는데, 엇을 붙였지만 으가 탈락하면서 쌍시옷과 엇이 더해져서 썼다라는 최종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의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구나. 남녀 같은 경우는 여자는 한자로 녀예요, 녀. 근데 이게 초성으로 오면은 여로 바뀌죠. 네, 이런 글자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두음은 첫 번째 글자의 초성일 때 두음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남녀는요, 니은이 초성이긴 하지만 두 번째 글자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음이라고 안 합니다. 자,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는 두음 법칙의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는데, 쾌락, 낙원, 왕래, 내일 같은 걸 보시면 지금 리을에서 니은으로 교체되기도 하죠. 아,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두음 법칙은 니은이 사라져버리는 탈락도 있지만 리을에서 니은으로 교체가 되는 교체 현상도 있구나 해서 두음 법칙은 탈락이다, 교체다 라고 딱 정할 순 없어요. 어떠한 종류의 두음 법칙이냐에 따라 탈락인지 교체인지가 조금 다릅니다. 다음 내려가서 느닷없이 나타난 음운. 나타난다는 건 첨가 현상이죠. 첨가 현상 같은 경우는 피어라 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원래는 이거를 그 하나의 음운씩 분리해서 써보면 피, 라 여야 되는데, 피여라라는요, 피 반모음이 라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요 반모음 이가 첨가되어서 쓸 때와 발음할 때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음운 변동이, 그러니까 반모음이 추가되는 음운 변동이 첨가 현상인데, 중요한 거 금색 글씨 잠깐 봅시다. 금년도에는 반모음 첨가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교과서에 없는 니은 첨가 현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홑하고 이불이 아니라 니불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홑니불이 니은 첨가가 드러나는 건데, 자, 일단 홑이라는 말과 이불이라는 말이 더해질 때, 두 말이 더해질 때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 같은 걸로 시작되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홑, 니, 불이 되고, 거기서 티읕은 받침에서는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된다고 보는데 뒤에 첨가되어 있는 니은하고 서로 작용을 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홑, 이, 불은 최종적으로 혼, 니, 불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뒷글자가 니불로 발음되는 그 이유를 이 첨가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색연필도 있어요. 색연필을 색연필이라고 안 하고 색연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니은을 더해서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시험에 나왔다는 건, 아, 교과서에 없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음운변동 현상은 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프린트 열심히 보시고, 뭐 자습서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다 봐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인데, 이것은 축약 현상을 말해요. 축약 현상은 거센소리 되기라는 게 있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히읗과 만날 경우 거센소리, 기역은 키읔으로, 디귿은 티읕으로, 비읍은 피읍으로, 마지막으로 지읒은 치읒으로 바뀌어요. 뭐 좋지라든지 각하라든지 뭐 밥하고 뭐 씻었다. 그래, 밥을 만들어 놓고 씻었다는 뜻이죠. 밥하고 씻었다에서의 밥하고 같은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센소리 대기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제는 맞춤법을 보도록 할 건데요. 맞춤법은 예시 위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총칙은 소리대로 적고 어법을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건 구름나무 달리다, 어법을 맞도록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없다 같은 단어.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구름을 굳이 굴음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구름이 맞고 굴음은 틀려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할 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건 의미가 상황에 따라 헷갈릴 것 같으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말고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 경우는 업이라는 말과 다라는 말이 더해졌죠. 그러면 명사형으로 만들 때 업음이라고 적죠. 이거를 없음이라고 적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없음이라고 적으면, 물론 요거 단어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헷갈리지만 책 한 권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읽는데 뭐 3시간이면 읽을 것 10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띄어쓰기는, 자, 이거 품사에 대한 학습을 꼭 해주시면은 띄어쓰기 어렵지 않아요. 왜?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조사, 의존명사, 단위명사, 마지막으로는 보조용언 등과 같이 결국은 품사에 대한 지식이 띄어쓰기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품사를 참고해서 꼭 나눠주시고, 조사는 붙여 쓰되 나머지는 다 띄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 중에서 어떤 거 헷갈리는 거 있다?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깍두기가 맞고 깍두기가 틀리다와 같은 건데, 이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그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무슨 소리냐? 된소리로 적는다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그 원칙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국 뒤에 수라고 적든 수라고 적든 어차피 발음상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라고 적어주자. 쌍시옷 말고 시옷으로 적어주자 라는 게 맞춤법의 내용이고 원리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러내고와 들어내고는 진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고, 이런 것도 들이다와 들이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여러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댓글에서 많이들 틀려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의미를 봤을 때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됐을 때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은 살아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부분은 틀리지 않나? 사라지다가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봐.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사라졌다 라는 의미, 그런 단어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살아졌다가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살다라는, 영어로는 live죠. 그 단어의 의미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원래 형태대로, 사라졌으면, 없어졌으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서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윗집, 텐마루, 요때 시옷이 들어가는데, 이 큰 원칙으로는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한자가 들어가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한자가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말이
순우리말이 들어가는 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위랑 집은 둘 다 순우리말이고 퇴마루는 역시 둘 다 순우리말이고, 이거 등굣길 같은 경우도 등교는 한자말이지만 길자는 순우리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등굣길이라고 발음을 한다, 이겁니다. 글씨가 좀 사나운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앞에든 뒤에든 둘 다든 국어가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는 받침을,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어준다. 그런데 자, 밑에 보세요. 한자어이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하는 단어 6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대.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곳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게 한자말이거든. 그런데 사이시옷을 적는 형태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형태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를 이제 와서 한자니까 수자라고 써놓으면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수자라고 안 하고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6개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요. 기출문제 한 3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동화의 양상을 물어보는데 앞에 교과서나 뭐 이렇게 본문 부분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별도로 수업을 하신 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교과서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프린트나 그 외에 참고할 만한 학습 자료들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확장해 보면 나중에 모의고사 풀다가 의문 변동이 나오면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파트야 라고 해서 반가울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시험 본 의문 변동이랑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째서냐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교과서의 내용상 그런 의문 변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순행동화 생각해봐. 순행동화 배웠나요? 안 배웠습니다. 순행동화가 뭐냐면 아까 예시를 들어줬었던 종로 같은 게 순행동화예요. 왜? 이응과 리을이 만났을 때 동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이응의 영향으로 리을이 바뀌죠. 리을이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런 게 순행동화인 거고, 그랬을 때 순행동화가 아닌 것, 아니 정확히는 동화의 양상이 다른 것 찾아봅시다. 남루, 이거는 앞에서 뒤로, 역행동화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년, 얘는 앞글자 기억이 바뀌니까 뒤에서 앞으로. 낱말, 뒤에서 앞으로. 반물, 국민, 뒤에서 앞으로. 답은 1번. 이것은 순행, 역행, 동화 개념을 알기만 해도, 그러니까 바뀐 게 앞글자냐 뒷글자냐만 잘 확인하셔도 풀 수 있어서 난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단원이, 배우지 않은 개념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20번을 볼 건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이 율자나 열자는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거나 니은으로 끝났을 때에만 이렇게 율자로 써요. 예를 들면 백분율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쓰냐? 경쟁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대로 률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지만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29번 문제 봅시다. 이것은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변동 현상을 물어보는 건데요.
단어 하나만 보고 답을 좀 찾아보기로 할게요. 담고를 한번 볼까요? 담고는 잘 보시면 리을 미음에서 우선 요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요렇게 담자로 바뀌고 뒷글자가 고예요. 그리고 다시 담자의 미음은 그대로인데 뒷글자가 쌍기역,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복합적인 변동 현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고난도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느냐? 자, 보시면은 4번 한번 볼까요? 디귿은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되기로 일시, 몰상식이 같은 예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이것은 리을 뒤에 시옷, 리을 뒤에 시옷 이렇게 돼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 리을은 관형사형 리을 뒤에 된소리 되기로 갈 곳, 할 수는이 같은 예이다. 여러분 관형사형 리을 앞에서 배웠나요? 안 배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관형사형 리을은 갈자가 곳을 꾸며주고 할자가 수를 꾸며주는 것처럼 가다나 하다를 뒤에 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끔 바꿔주는 그런 애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런 요소를.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5번도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네, 답이 되는 것은 3번이겠죠? 3번은 어간 받침의 니은 미음이라고 했는데 눈길 같은 경우 뭐 스노우 로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선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됐던지 간에 둘 다 명사입니다. 어간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발음상 눈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유에서인 거고 어간 받침 소리라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4번부터 5번부터 보는 건 아무래도 그쪽에 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특히나 모의고사 풀 때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4번, 5번부터 보시고 나머지 것들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고 1, 2번에 답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확인은 전부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지금까지 학습에 활용된 모든 자료들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